그렇습니다. 그림자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과 맞물려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말씀해 주신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정권을 탄생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과오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에 가담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 규명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또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해서 피해 당사자들의 또 많은 반발을 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성과라고 짚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북방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과 국교를 수립했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이 UN 동시에 가입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는 또 남북 통일의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평론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정경 유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 빛과 그림자 부분 평론가님 좀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근데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저평가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복 70주년 때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평가. 네. 그때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0.1%로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그만큼 성과가 없었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였네요. 올해 그 여름에 하태경 의원실하고 조정훈 의원실이 공동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 평가를 1년에 그걸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원택 이제 교수가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분을 맡아서 평가하기를 네. 전환기 리더십으로 평가를 했고 주요 성과로 뭐 6.19 선언 그리고 이제 북방 정책 이런 것 등을 꼽았습니다. 그 당시 협치 일을 잘했다는 점도 평가를 좀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누리호 발사되는 것까지 보고 가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셨나? 그 부분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누리호 발사의 기술, 그 원천 기술이 러시아 구소련으로부터 다 온 거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불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정책 이후에 구소련에 차관을 제공한 것이 그게 이제 근거가 돼서 불검 사업으로 연결이 됐고 우리 최근에 뭐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하는 것도 다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제는 조금 그 온당한 평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도 있어야겠지만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이 몇백 년 전 일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유족회에서 네.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비판 여론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인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이 부분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목소리를 냈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18 관련 단체가 어떤 장례나 또 뭐 장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도 아마 그런 아쉬움이 많이 반영됐던 부분이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앞서 화면을 통해 이 민주당과 또한 국민의힘 당 대변인들의 메시지, 당 대표의 얘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은 그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그 아쉬운 부분은 12.12 쿠데타, 5.18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 과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북방 정책, 남북 기본 합의서, 뭐 여러 가지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에 대해서는 또 좋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 5.18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인이 하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5.18 단체에서도 굉장히 좀 아픈 지점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단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들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것만큼은 전두환 씨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 노재현 씨가 한 5차례 그 사이에 방문한 것으로 거의 이제 해마다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온 거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왔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죄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뭐 오늘 이제 위원장을 통해서도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이제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어찌됐건 본인이 저지른 과오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했던 그런 점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정한 그 추징금에 대해서도 모두 완납을 했고요. 뭐 사죄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직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5.18 유족들에게 가슴 아파했다, 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는 냈습니다만 직접 얘기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유가족들이라던가 네. 당사자들이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위해서 일부분 뭐 아들이 노력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네. 직접 사과가 아니라 대리 사과였다라는 점에서 또 유족회라던가 관련 단체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하건대 사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 가족들이 왜 희생되었는지 그 진실을 정말 알고 싶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느냐에 대한 초조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의 어떤 진상을 알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자리에 있던 인물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줬어야 됐다라는 비판 여론이 그래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인의 빛과 그림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방금 뭐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유족 측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뭐 5.18 관련한 부분은 재차 이제 사과의 뜻을 이제 받고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좀 이제 담겨 있고요. 또 이제 뭐 장지 부분도 지금 약간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염원, 뭐 이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북방 정책을 추진했고 또 남북 관계 개선에 나름 또 공을 좀 많이 들였던 그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염원 같은 것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최근 몇 년간은 문신이라던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유언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이 직접 남긴 것은 아니고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이라던가 뭐 단편적으로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유족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용서와 더불어서 영광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울러 이 가족들은 좀 간소한 장례 그리고 그동안 북방 외교라던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헌신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파주에 있는 통일동산에 좀 장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장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오늘 오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공과가 있고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도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가는 국가장으로 치르겠다. 지금 정부는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두고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고인의 뜻에 따라 파주로 모셔지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파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국가장의 경우에는 닷새 정도 하기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났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과오도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의 노력 등등이 모두 감안이 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가장 여러 가지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지 문제에 있어서는 국립묘지법의 해석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를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이 부분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의 추측이라던가 정가에서 추측을 보면 일단은 유족을 통해서 경기도 파주에 대한 뜻이 밝혀졌었고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파주에 안장되는 것이 더 유력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다고 하나 내란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 즉 국민묘지법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리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이종훈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추후 안장은 또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이제 예우를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란죄로 이제 실형까지 선고받은 분인데, 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과를 이제 다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국민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또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결정을 좀 내린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게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가족장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장묘 문화 이런 거 개선하는 네.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찌됐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국가장으로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온당한 처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묘소를 마련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역시 가족들도 아마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거기는 좀 불가능할 거다라고 전제하고 아마 파주 쪽의 의사를 이미 사전에 좀 탐문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네. 좀 전해지고 있던데, 그쪽으로 가능하면 받아들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가족들이 유감스러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가족이 가족장으로 어차피 치를 네. 생각을 좀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런 그 연장선에서 장지 문제도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 쪽을 타지는 하지만 파주 쪽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제3의 장소도 아마 고려는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의 입장은 관광특구라서 어렵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 부분은 또 정부와 조율이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의 의사와도 어떻게 또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추후에 이 내용은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정규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이에 대해 또 정치권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시할 대목이긴 한데 정식 조문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선이 많이 모아졌는데 빈소에 조화를 보내서 조의를 표했고요. 오후에는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론가님? 예, 물론 이제 청와대 측의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일정이라던가 유럽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가지 않고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외교 일정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반발하거나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무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국가장 5일로 치러지면서 30일 날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은 해외 순방 관계로 여기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사실 야당 후보들도 계속해서 애도 메시지를 냈고요.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에 상당히 또 많은 시선이 모아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태도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애도 메시지 등등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팀과 좀 조율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고요. 이 조문 여부에 대해서도 어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사 등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또 바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역시 본선을 좀 겨냥한 행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서는 이번 대선이 상당히 접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역시 이제 중도층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다 그러면 역시 좀 국민 대통합 행보를 좀 보여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뭐 연장선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조금 그 일부러라도 일정을 좀 조율을 해서 갔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촛불혁명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 같은 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난 이제 뭐 4년여를 되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은 더 심해졌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어찌됐건 뭐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국민 대통합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일부러라도 좀 가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물론 이제 그 과오 부분대로 우리가 남겨놓더라도 그런 행보를 대통령이 좀 이번 대통령이 보였더라면 대선 주자들도 훨씬 더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